철없는 행동, 상갓집에 가서 노름을 하다 보니까 이 부분이 공직자로서 적절치 못하고 부도덕한 행위였습니다. 조목조목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보도에 따르면 이거 보셨습니까? 이런 일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비밀 사무실에 수십 대 전화기로 선거운동, 완주군서 불거진 대포폰 불법 논란. 이게 전북자치도 완주군의 한 건물 사무실에서 수십 대의 전화기를 놓고 불법 선거운동을 한 것 아니라는 의혹이 제기돼 선관위가 조사에 착수했다. 19일 전북 정치권에 따르면 완주군의 한 건물 사무실 이 두 개에서 무신고 선거 사무실을 차리고 각각 수십 대의 전화기를 놓고 선거운동을 했다는 첩보를 토대로 완주군 선관위가 불법 선거운동을 여부를 조사 중이라고 나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너무나도 완주군에서 일어났다는 것이 너무도 안타깝습니다. 구경석 후보님께서는 이 사실에 대해서 알고 계신지요? 혹시 국 후보님께 해당되는 내용은 아니신지요? 먼저 선거는 결국 국민의 삶과 완주의 미래를 위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완주에 필요한 것이 계속된 갈등과 의혹제기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예산과 경제를 챙기고 국민 화합으로 가는 것이라고 보십니까? 후보님께서는 선거 이후에도 완주가 하나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군소는 단순히 주장만 하는 자리가 아니라 실제로 예산을 어떻게 확보하고 사업을 실행하는 자리입니다. 후보님의 공약 가운데 국비 확보 계획과 재원 대책까지 구체적으로 검토된 사업이 몇 개나 있습니까? 중앙정부와 전북도 그리고 어떤 행정 경험과 네트워크를 통해 그 사업들을 실행할 수 있는지 국민께 설명해 주십시오. 또 산업과 경제는 결국 기업 유치와 일자리 문제인데 후보님께서는 어떤 기업과 어떤 산업 구조로 완주의 비를 만들겠다는 것인지 국민들께서 궁금해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국민이 의구심을 갖는 질문 드리겠습니다. 후보님께서는 2022년 민주당 공천 과정에서 후보 자격 문제가 제기되어 결국 공천이 취소된 바 있습니다. 또 이번 2026년 민주당 경선 과정에서도 단순 감점이 아니라 아예 부적격 판단으로 경선 참여 자체를 하지 못하겠습니다. 같은 정당 안에서 반복적으로 자격 문제가 제기된 것에 대해 국민께 보다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후보님께서는 불출마 선언 후 다시 특정 후보를 지지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결선에서 또 다른 후보 정책 연대를 하고 결국 무소속 출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민 입장에서는 후보님의 정치적 기준과 방향이 무엇인지 혼란스럽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만약 민주당의 판단이 부당하고 억울했다면 생각했다면 처음부터 무소속의 길을 선택하실 수도 있었을 텐데 다시 복당하고 공천을 신청했다가 부적격 결정 이후에 다시 무소속 출마하시게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정치는 결국 국민의 신뢰에 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께서는 후보께서 정치적 신념과 가치로 움직인 것인지 아니면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반복적으로 입장이 바뀐 것인지 그 부분을 궁금해하고 계십니다. 겪는 과정에서 우선 공천 배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4년 전에도 유 후보님을 비롯한 여러분들이 저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했어요. 상습 도박꾼이다. 상습 도박꾼이다. 아까 보여드린 사진을 내놓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완주 로컬푸드는 지난 20년 동안 대한민국 로컬푸드의 대표 성공 모델이었습니다. 현재 연간 약 900억 원 규모의 매출과 2,500여 농가가 참여하는 전국 최고 수준의 로컬푸드 체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민선 8개도 정부 지역 먹거리 지수 평가에서 6년 연속 대상을 수상하며 경쟁력을 인정받았습니다. 나아가 이제는 지속 가능한 질적 성장으로 패러다임을 바꿔야 합니다. 첫째, 로컬푸드의 내실을 강화하겠습니다. 가공식품, 발효식품, 건강식품, 간편식까지 확대하고 학교 중심 공공급식을 경로당, 복지관, 취약계층 돌봄 영역까지 넓혀 안정적인 판로를 더욱 확대하겠습니다. 둘째, 온라인과 AI 기반 유통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AI 기반 소비 분석, 수도권 새벽 배송 연계 등을 통해 유통구조를 혁신하겠습니다. 셋째, 완주 로컬푸드 미래 건강산업과 관광산업으로 확장하겠습니다. 완주의 경쟁 있는 농산물을 활용해 기능성 식품과 웰니스 푸드 산업으로 발전시키고 건강식 체험, 로컬, 미식 관광, 치유 프로그램, 숙박 힐링 산업, 계절 축제와 연계 체류형 경제로 확대해 나가고자 합니다. 앞으로 직매장 중심에서 플랫폼 중심으로 원물 판매에서 기능성 식품 웰니스 산업으로 만들어 나가고자 합니다. K 웰니스 푸드밸리로 발전시키고자 합니다. 예, 완주군의 고산 육계면 지역은 고령화율이 40%를 넘는 초고령 사회로 접어들었습니다. 민선 8기 동안 완주는 약 2,500여 명의 어르신에게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고 179명의 종사자가 현장에서 돌봄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생활지원사 활동비도 월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2배 이상 인상했습니다만 계속적으로 처우 개선을 해야 할 입장입니다. 노인 일자리 역시 2,555명 수준에서 4,867명까지 규모를 확대했습니다. 하지만 초고령 사회 속도를 고려해 본다면 근본적인 시스템 전환이 필요합니다. 첫째, 완주형 교통복지를 더욱 촘촘하게 강화하겠습니다. 행복 골택시와 순환형 마을버스를 확대하고 병원과 복지시설을 연계하는 맞춤형 셔틀 노선과 예약형 교통 시스템도 단계적으로 도입하겠습니다. 둘째, 스마트 통합 돌봄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건강관리 식사 돌봄 서비스를 하나로 연결하고 AI 기반 건강 모니터링과 응급 대응 시스템을 도입해 응급 상황 초기 대응 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넷째, 생활 밀착형 복지 서비스를 확대하겠습니다. 복지는 거리에 따라 차별받아서는 안 됩니다. 저는 완주를 늙어도 불안하지 않는 도시, 부모님을 보내도 안심드는 도시, 그리고 복지 때문에 떠나지 않아도 되는 대한민국 대표 농촌형 스마트 통합 돌봄 도시로 반드시 만들고자 합니다. 이게 사실인가요? 예, 조금 전에 저한테 그 기회를 안 줘서 좀 했습니다만은 이 법인을 연수를 유치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했지만 결정이 아직 안 됐지만은 그런 과정을 이렇게 좀 언론사에서 좀 이해할 수 없어서 저희가 경찰청에다가 저희 아내가 고발까지 할 정도 됐습니다. 이제 지금 수사가 이루어질 겁니다. 허위 사실을 가지고 이렇게 되는 것이 있어서 아마 그 내용을 허위 사실 전파하는 것도 그만큼 책임이 있다는 것 참고로 말씀드리기 바라고, 또 하나 후보님, 말씀드리면 또 하나 후보님, 말씀드리는 것은 아까 그 지금 답변을, 제가 언론에 보도된 내용이 언론에 보도했지만 정원이 하나가 퇴직해 갖고 부천으로 가서 공개 모집에서 했다는 걸 들었어요. 그리고 그 유일하게 절차를 특채를 하셨죠. 특채가 아닙니다. 특채가 아니고 네, 그럼 어떻게 절차상 위법 사항이 있는지, 평가 과정에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 그리고 부당한 갭이 있다는가 이런 것을 확인을 해야지. 그런 것도 없이 어떻게 뽑았는지 봐야죠. 공개청에서 는 거예요. 그게 사업 계획이 출전될 시기에 토지가 매입이 되고 그런 것이 전혀 아니고 저희가 고발을 했어요. 하도 언론사가 소설 같은 일을 하도 써서 무슨 그 연수원 하나 유치하려고 가지고 그렇게 무슨 뭐 차명으로 한 것 같다, 뭐 의혹이 간다 이런 식으로 자꾸 해서 그걸 갖다가 전파하는 사람도 책임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확인도 않고 또 청경관계를 뽑은 것은 부족한 사람. 자, 됐고요. 자, 하나 더 지금 읽을게요. 후보님 잠깐 그거요. 17호선이 국도입니다. 군도가 아니에요. 그리고 관련 어디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이게 실제 행정 계획이 있다거나 확정 설계가 아닌 아이디어를 놓아낸 걸 가지고 그걸 가지고 막 언론에 했다는 얘기예요. 제가 오직은 저도 모르는 거기 때문에 그게 어떻게 된 거냐 알아봤더니, 그리고 아까 400억 원을 좀 저는 알지도 못합니다. 어떻든 언론에 따르면 행정 관련 부서에서 2020년 국가 상위계획 수요조사 과정에서 주민 의견과 지역 현안을 검토하며 작성된 내부 참고 자료에 불과했다고 밝힌 것으로 알고 있고요. 신문에 반박이 나갔어요. 핵심 행정 절차조차 진행되지 않은 사안을 과도하게 확대하고 국가적 사건 명칭까지 거론하면서 연결시키는 것은 선거 국면에서 상대 후보에게 정치적 흠집을 내려는 의도로 비춰질 수가 없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후보님 공보문을 보니까 나는 이해를 못하겠어요. 지난번에 한번 잠깐 이거 누가 보입니까? 이거 이 공보를 보입니까?
여기 보면 두 가지가 나와요. 뭐가 나오냐? 음주운전 벌금 300만 원, 교통사고 처리 트랙 정례법 위반으로 벌금 500만 원 처분을 받은 이것이 두 개가 나옵니다. 여기 후보님께서 보내준 자료입니다. 예. 근데 그 글씨를 볼 수가 없을 정도 적어서 안 보입니다. 이분에 대해 국민들께서 상당히 의아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교통사고 관련 벌금이 500만 원까지 나온 경우가 흔하지 않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과연 어떤 사고였는지, 어떤 법 위반 내용이 있었던 것인지 국민께 직접 설명해 주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공약에 대한 예산 관련 질문 또한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선관위에서 조사하고 있다는 그런 그 사무실 불법으로 움직였던 거. 저한테 시간을 주셔야 할 것 같은데. 지금 주려고 지금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그것을 하고 또 아까 저는 연수원을 유치하려고 한 걸 가지고 너무 저기 했고 또 2017년부터 정천유산 진행되던 것 같다가 환경 정리하는 거 가지고 막 그렇게 한다는 자체도 그렇고 채용과도 전혀 무관하다. 또 한 가지는 그게 보시면 한번 절차라든가 문제가 있는 걸 파악하고 그런 얘기 했으면 좋겠다. 이 국민들한테 그렇게 던진다는 것은 참으로 안타깝다고 생각합니다.